먼저 갑질하는 상사는요, 서열 본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공식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갑질하는 상사, 서열 싸움하는 상사.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소통 심리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 갔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솔루션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바로 갑질하는 상사 어떻게 대처할까요? 입니다. 혹시 주변에 갑질하는 분들 계세요? 많이 계시다고요? 업무할 때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후배들에게 허드렛 일 시키거나 사적인 일 시키고 부하의 성과를 가로채는 상사, 또 이런 상사 있어요. 술 마시러 회사 온 건지 매일 술 먹으러 가자고 꼬시는 상사, 또 마음에 안 들면 폭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사도 있잖아요.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회사를 바라봤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없는 회사야 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사람까지 더 힘들었다면 여러분은 퇴사를 결정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퇴사가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강의 때 주셨던 것 같아요. 갑질하는 상사와 함께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한박사의 처방을 조금 잘 들어주세요. 먼저 갑질하는 상사는요, 서열 본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공식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갑질하는 상사, 서열 싸움하는 상사. 갑질하는 대부분의 유형은요, 서열 본능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동물학자의 실험에서부터 시작돼요. 한 동물학자가 수탉 100마리를 한 울타리에 넣었는데요. 닭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 터지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수탉들은 서로 올라타서 상대방의 벼슬에 피가 터질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아무리 무릎 꿇고 해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3일 동안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뒤에 다시 울타리 가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싸움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닭들은 3일 동안 아주 치열하게 서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이 정리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동물이에요. 인간도 서열 싸움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요, 서열에 더 민감합니다.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싸울 때 우리 흥분하면 나오는 말. 너 몇 살이야?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이요. 이런 것도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서열 본능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갑질하는 상사는 서열 본능이 강한 상사죠. 이 서열 본능은 동물적 본능입니다. 그래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요, 관계 본능, 공감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에 애착 관계를 통해서 관계 본능과 공감 본능이 발달됩니다. 그런데 갑질하는 상사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애착 본능을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본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질로 유명했던 사건, 아니 한 기업의 임원이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물을 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실제 벌어졌잖아요. 아쉽게도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애착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자라오면서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자리 싸움이 전부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열 본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서열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특히 어디선가 내가 서열이 바닥이었다고 느껴질 때는 나보다 서열 낮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 서열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즉 갑질하는 상사는요, 서열 본능으로 무장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의 존재 가치를 서열로 보는 겁니다. 서열에 집착하는 그 사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질 상사 대처법에 나오는 솔루션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이직할 실력을 갖춰서 퇴사를 해라. 아니면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런 방법들도 얘기해주죠. 갑질한 상사의 행적을 다 모아서 신고해라.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방법 2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방법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갑질하는 상사와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처방입니다.
첫째, 조언 구하기입니다. 서열 본능이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존심이 높죠.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이 마우스턴은요, 연구에서 공격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더 높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위협받을 때 더 비난하고 공격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높은 자존감, 높은 자존심을 이용해보세요. 그 갑질하는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이 힘든데 선배님 조언 부탁해요. 선배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와 나의 심리적 경계를 조금씩 풀 수 있는 조언 구하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편이다 라는 느낌도 심어줄 수 있어요. 둘째,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어. 내가 퇴사할 수 없어. 그럼 말해야죠. 그런데 말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나의 욕구를 전달해야 돼요. 팀장님이 저에게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팀장님, 평소 저는요, 팀장님의 이런 부분을 좋아해요. 존경해요. 업무하실 때 이런 스타일들은 담고 싶어요. 일단 존중의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일할 때 팀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상처를 받아요. 사실을 말하세요. 그 다음, 저는 팀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상대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미래상까지 심어주면서 요청으로 끝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중의 표현으로 시작해서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요청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정서적 폭행이 크다면 그때 퇴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질하는 상사 때문에 경력 포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갑질하는 상사 보기 싫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일단 내가 관계를 개선해 볼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보셔야 합니다. 절대 심리적 서열에서만 밀리지 마세요. 겉으로는 상대가 나보다 서열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 서열은 여러분이 위에 있어요. 왜요? 자존감이 더 높으니까요. 이 서열에 대한 이야기, 심리적 서열, 본능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요, 김태응 소장의 강의와 영상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아지트에서 뵙겠습니다. 또 놀러와 주세요.